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더 개벽 시작합니다. CJ 제일제당이 오는 9월부터 만능 김치 요리용 소스를 영국, 프랑스, 일본, 브라질, 칠레 등 12개국에 수출하며 글로벌 공략을 강화합니다. K푸드 완제품을 넘어 재료 차원의 K소스가 세계 시장에서 주류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소스류 수출액은 약 3억 9,976만 달러, 약 5,56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성장세가 이어져 7월 기준 이미 전년 같은 기간을 넘어섰으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4억 달러 돌파가 유력합니다. 업계는 라면, 치킨, 만두 등 K푸드 인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스류 수요도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별 전략도 활발합니다. 대상은 소스를 김치, 김, 간편식과 함께 4대 글로벌 카테고리로 선정해 40여 개국에 500종을 수출 중이며 2018년 대비 수출액이 80% 늘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소스를 앞세워 3년 만에 매출을 2배 이상 키우며 40여 국에 공급 중이고 미국 판다 익스프레스와 협업해 북미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동원 홈푸드의 비비드 키친은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며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샘표는 김치의 톤 비건으로 세계 3대 식품 박람회 CR8에서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전통 장류 기반의 K소스 현지화 전략이 눈에 띕니다. 고추장은 농도를 묽게 하고 향을 줄여 드레싱 디핑용으로 개발됐으며 떡볶이 소스는 로제, 간장 등 다양한 버전으로 파스타나 뇨끼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대상은 할랄 인증 장류로 중동 시장을 공략했고 CJ 제일제당은 영국 퀵서비스 레스토랑 체인에 쌈장을 공급하는 등 B2B 채널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소스류 수출액은 2억 2,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5천만 달러로 최대 시장이며 일본, 중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닭소스와 고추장 등 매운맛 소스류가 특히 해외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끌며 K푸드 수출을 이끄는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정은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가 완제품 안에 들어가 세계화를 이끌듯 K푸드의 반도체는 소스라며 소스가 다른 문화권 식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한식 세계화의 핵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K소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를 대표하는 핵심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반미국가 베네수엘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표적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척결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남미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맞대결은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와 미중 패권 구도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 차단을 내세우며 카리브해에 이지스 구축함 3척과 4천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핵 추진 잠수한 뉴포트 뉴스호와 추가 함정 2척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권력층과 연결된 태양 카르텔과 트렌드 아라가를 직접 겨냥한 소탕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유입 주범으로 지목하며 현상금도 5천만 달러로 2배 올렸습니다. 사실상 마두로 대통령을 범죄 조직 수괴와 동급으로 취급한 셈입니다. 이에 맞서 마두로 정권은 드론을 활용한 영토 순찰과 해양 전력 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제국주의적 위협에 24시간 대응하겠다며 미국과의 정면 대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2갈래입니다. 첫째, 실제 군사 개입입니다. 이지스함과 핵 잠수함 투입은 단순한 무력 과시를 넘어 실전 준비 단계로 읽힙니다. 만약 제한적 공습이나 특수작전이 개시된다면 중남미 전역은 긴장 국면에 빠지고 원유 시장도 요동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펙 회원국으로 국제 석유 공급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협상 압박입니다. 군사 개입 대신 정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해 베네수엘라 내부 균열을 유도하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석유 자원 접근권과 중남미 내 중국 영향력 축소라는 이득을 큰 비용 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멕시코, 콜롬비아도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등은 마약 카르텔 소탕이라는 명분에 동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마약 전쟁이 아니라 반미 구도와 미중 패권 경쟁이 얽힌 복합적 시험대입니다. 폭염이 단순히 당장의 더위나 열사병 위험에 그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가속노화로 이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대학교 거추희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한 논문에서 폭염이 생물학적 나이를 앞당기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폭염 노출이 많을수록 신체 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이는 곧 전 생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대만 성인 24,922명의 건강 데이터를 추적한 대규모 분석입니다. 연구팀은 혈압, 염증 수치, 콜레스테롤, 폐, 간, 신장 기능 등 다양한 생리 지표를 종합해 참가자들의 생물학적 나이를 산출했습니다. 이후 폭염 노출 일수와 비교한 결과 노출 기간이 4분 범위만큼 늘어날 때마다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8일에서 11일 더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년간 폭염 일수가 4일 늘어났을 때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9일 빨라졌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는 같은 조건에서 무려 33일이나 앞당겨졌고 에어컨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나 농촌 거주자의 경우에도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폭염 피해의 새로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 교수는 수치상으로는 작은 변화 같지만 반복 노출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 건강 악영향은 눈덩이처럼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맥쿼리대 폴백스 교수도 폭염을 무사히 버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몸속 시계가 더 빨리 가고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성인에게서 직접적으로 가속노화 현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서 어린 시절 폭염 노출이 뇌 발달을 해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폭염이 나이와 무관하게 평생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서울은 22일 연속 열대야로 117년 만에 최장 기록을 세웠고 일부 날은 최저 기온이 29.3도까지 올라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열사병 등 응급 환자는 하루 100명 이상이 응급실을 찾는 날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이 일상화될 경우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 생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군인의 전투 장면을 직접 방영하며 전쟁 특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조선중앙TV는 8월 22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는 북한 파병군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이러한 군사 개입과 무기 지원은 지난해 북한 경제 반등에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4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로 추정됐습니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성장폭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2020년부터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으나 2023년 3.1% 성장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7%, 광업이 8.8%, 건설업이 12.3% 증가했습니다.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무기류 생산과 수출이 늘면서 금속 제품, 기계, 화학 제품 생산이 확대된 것이 주요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은 축산과 임업 부진으로 1.9% 감소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한 대가로 최대 28조 7천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전체가 6년간 먹을 식량을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실제로 북한 쌀값은 오르지만 밀값은 안정세를 보이는 등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명목 국민총소득은 44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6% 늘었으나 한국의 1.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1인당 GNI는 171만 9천 원으로 한국의 약 3.4%에 그쳤습니다. 대외교역은 오히려 위축됐습니다. 교역 규모는 27억 달러로 전년보다 2.6% 줄었습니다. 수출은 가발, 광물 산업용 원료를 중심으로 10.8% 늘었지만 비료, 곡물 수입이 줄면서 전체 교역액은 감소했습니다. 남북 간 교역은 여전히 전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의 기초 체력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 봉쇄 해제와 중국과의 교류 회복, 대규모 국가 사업,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 협력이 맞물리며 단기적인 성장세가 나타났지만 구조적인 한계와 국제 제재 속에서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결국 북한은 전쟁 특수의 기대 경제 반등을 경험했지만 실질적 국민 생활 수준은 여전히 한국의 몇 %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북한의 현 주소가 드러난 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